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를 전망하고 다음 주 증시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시장 정리해 보시죠. 예, 제 기자, 오늘은 정말 다행히도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번 주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주가 사실 새해 첫 주였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첫날에는 3천선에 가깝게 시작을 하면서 또 장중에는 3천선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새해에 대한 좀 희망적인 마음들을 가지셨었을 텐데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5일부터는 좀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중반까지 넘어서면서 코스피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기관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번 주에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은 지난 6일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입니다. 이 FOMC 회의록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퍼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도 폭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1% 넘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910선까지 밀렸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955.35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지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지수도 지수인데 원달러 환율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오늘 장중으로 보자면 좀 떨어져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1,200원대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 변동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오늘도 환율이 1,2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어제도 1,201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지난 2020년 7월 이후의 최고치고요. 또 지난해 4분기에도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1,100원대 후반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후에 빠른 시간 내에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로 선회를 했습니다. 오늘 환율도 장중에 1,204원까지 오르는 등 1,200원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런 시장 패닉 요인들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연준 발언이 나오면서 좀 이런 패닉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다 시장에서 예측을 하던 거였는데 이번 의사록에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못 들어본 양적 긴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의사록 내용 한번 짚어보죠. 네. 의사록에서 저번에 주신 대로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예상했던 대로 담겼습니다. 경제와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일부 참석자들은 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유동성 회수 단계를 보면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다음에 실제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단계와 또 3단계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의 시기를 202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된 겁니다. 예, 정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런 유동성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나스닥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로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성장주 섹터들도 같이 좀 크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유동성이 축소되다 보면 증시에서 빠르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특히나 신흥국에서는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달러가 선호되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성장주들은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성장주인 테슬라와 애플 등 빅테크주들의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그 성장주 대표주라고 불리는 테슬라가 5% 넘게 떨어졌고요. 알파벳이나 엔비디아도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베이나 월마트 같은 경기 민감주 또 가치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살펴본 그 기업들보다도 하락폭이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또 투자자분들의 자금도 또 그런 성장주 섹터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셨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국내 성장주의 경우에는 유동성 축소 우려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좀 이슈도 더해지긴 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전망이 어둡다는 소식이 더해져서
이어서 증권사들이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좀 낮춰 잡으면서 이번 주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실제로 네이버의 4분기 영업 컨센서스는 3,880억 원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도 이번 주 11% 넘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도 4분기 실적 전망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의 경영진의 스톡옵션 대량 매도 같은 악재도 더해졌습니다. 증권사들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 수준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성종화 이베스트 연구원의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랠리가 단기 1달러 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할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이전에 있던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 랠리를 다시 만나기 위한 플랫폼 모멘텀을 확보하기까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 환율까지 말썽이다 보니까 더 크게 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원달러 약세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때문에 당분간 환율 강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사에서 여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화증권 리포트를 보시면요. 1월 무역 수지가 흑자폭을 축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약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 따라서 1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중심으로 등락할 것이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1,230원 수준까지 상단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흥국증권에서도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흥국증권에서는 상반기 내내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전해드렸던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달러 절하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와 비슷하게 한국의 무역 수지 개선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강달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달러 강세는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좀 쉽게 말을 해서 우리 시장 충격도 조금 더 이어질 거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요즘의 상황을 보면 딱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분간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크게 수급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목할 점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이 1조 350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들이 4조 7,630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그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은 달러 마련을 위해서 신흥국 주식을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이 좀 수급이 안 좋아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연말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사들였던 것을 다시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기를 좀 바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성장주 좀 약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좀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나오는 부분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또 아니다. 지금은 또 조심해야 된다.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모습인데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실제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아주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이 환율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 보다는 장기적으로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좀 길게 목표 수익률을 잡고 계신 분들은 성장주의 주가가 하락한 시기에 분할 매수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난해 같은 쉬운 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자신의 목표 시점과 투자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지난해와는 다른 관점에서 조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연준에서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좀 이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물가 지표 발표되죠? 네,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지난 12월에는 7%가 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1월 6.8%보다 높은 수치여서 인플레 우려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다수 예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
적용할 수 있고요. 다만 수치가 좀 조금이라도 좋게 나온다면 물가 상승률이 피크를 찍었다고 분석될 경우에는 예상보다 긴축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서 이 상황들을 주시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달 25일에 있을 FOMC 회의까지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14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1.25%로 25bp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어서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은 총재 발언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되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거시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